먹을 거 많은 거 단물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수준은 우리나라가 떼가고 나머지 쭉정이들 식빵 꼬다리 같은 거는 이제 중국이 가져가고 있다. 환율까지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는 결국 고점 뚫고 다시 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자체도 한국이 지금 꽉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있고요. 대형 중형 엔진 전부 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이에요. 조선에 있어서 압도적인 1등은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생 주식이 될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종목, 그리고 우수한 종목을 선정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이제 브리핑해드리는 인생 주식 코너 주력으로 계속해서 컨텐츠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구독자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또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와중에도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를 사실상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돼서 그런 것이다, 석유시설 타격 안 한다고 해서 떨어진 것이다, 사실 뭐 수요 문제가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좀 그 내면에 있는 거를 많이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표면적인 이유, 그 뒤에 있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제 표면적인 이슈로 인해서 아마 그 가격 폭이 달라지는 게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뉴스로 접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뉴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또 유가가 오르던 게 다시 떨어지니까 아니다, 뭐 수요 그런 게 아니라 그 공급 쇼크를 줬었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되니까 그런 것이다, 그런 것도 뭐 틀린 시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냥 저랑 좀 시선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유가가 올라가려면 수요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공급 충격이 진짜 너무 심해져 버리면 수요를 이깁니다, 당연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편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이긴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마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면 유가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저의 견해나 관점은 아직까지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언급을 드리고는 있는데 불현듯이 계속 올라오긴 해요. 뭐 종목을 너무 남발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제가 좀 미숙한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좀 열심히 여러분한테 열정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분석한 걸 많이 알려주려고 그렇게 에너지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디까지나 저는 좋은 기업을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는 데 의의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과 성향에 맞게 취사 선택해서 투자 결정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하나의 좀 깔때기를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채널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기준점도 없었고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법도 몰랐고, 그리고 발굴하는데 시간도 없었던 분들은 제가 좋은 기업을 저의 기준에 맞춰서 발굴해서 소개해드리고 왜 좋은지까지 설명을 해드리니까 살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셔도요, 저는 그냥 도움을 준 거지 제 덕분에 수익이 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정보 제공해드리는 거랑 매수해서 수익 내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제가 소개해줬다고 주가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뭐 제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좀 채널을 이용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종목 소개를 하게 되면 그런 말들이나 잡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찌됐건 저의 의견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취지 중에 하나가, 너무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이런 종목 매수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런 걸 할까?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를 떠나서 저런 매매를 하면은 실력도 안 늘고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저런 걸 할까?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살 거면 제가 알려드리는 거 안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관점이니까. 수익이 나도 제 덕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가이드라인만 조금 설정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 성향이 저랑 맞지 않으시면 또 도움이 그렇게 크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을 뽑는 기준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차트는 상향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재무적으로 돈을 버는 게 외형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무적인 부분에서 하나 더 보는 게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 이유는 마진율이 올라가야 조금 사업이 힘들어질 때도 잘 버티고, 제가 굉장히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또 어느 정도 증명해 주는 게 마진율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올라가고 있거나 혹은 유지해주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 업종인가, 아니면 조만간 그쪽으로 돈이 몰릴 만한 업종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초반에도 제가 지금 당장 돈이 몰리고 있는 건 역시 제약바이오인데, 앞으로 이제 몰릴 곳은 어디라고 조금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이런 거는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인생 주식 이겁니다 해서 이 순서로 좀 영상을 진행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뭐 25,000명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요,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버튼, 그다음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터치만 해주면 되니까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기업 분석해서, 그리고 시장 분석해서 자료 영상 업로드 해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부터 차례차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개별적으로 미국에서 넷플릭스가 상당한 선방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한국의 쇼박스, 이런 종목이 이제 저는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별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올해 1, 2분기 들어오면서 이제 쇼박스가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넷플릭스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뭐가 있을까 하면은 일단 쇼박스 정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쇼박스 정도는 매수한다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런 거 넷플릭스 올라가면서 이런 거 좀 움직일 수 있겠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영상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내가 넷플릭스 이번에 올라가는 거, 보통 이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많이 하잖아요. 이슈 매매 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긴 하는데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언급만 해드립니다. 볼 거면 차라리 넷플릭스 수혜주로 이번에 영상 컨텐츠주 본다라고 하면 쇼박스가 차라리 나을 수 있겠다.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에 올해부터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언급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유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다시 70불 아래로 떨어졌고요, 최근 연일 계속해서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전저점까지 떨어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나오지만 이 불경기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유 수요가 올라갈 수는 없겠다, 더불어서 구리 수요도 쉽게 회복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추후에 지금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유와 이제 그 구리 가격은 좀 올라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금 가격은 연일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뭐 상대적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은 가격도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안전자산들, 그리고 이제 물가를 또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금이나 은 같은 상품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건 역시 불경기라든지 외부적인 충격이 한번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계속 지금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매매할 필요는 없겠는데, 그렇다고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는 아니다. 중간에 불경기라는 모멘텀으로 증시를 한번 급락시킬 가능성이 있겠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불경기 관련된 이벤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막 시작하는 그 초반부에는 이 불경기가 극에 달하거나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시점이기 때문에 불경기 모멘텀으로 증시를 크게 흔들 가능성이 계속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증시입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리쇼어링 정책,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돌아오게끔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원래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은 미국으로부터 주변국들로 돈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사실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국들 혹은 이제 개발도상국들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영향력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간히 중동 쪽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는 좀 조정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강달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환율은 여전히 1370원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원래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사실상 미국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굉장히 똑똑하고 뭐 트럼프가 똑똑한 건지 뭐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우라든지 나스닥, S&P 역대급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역시도 뭐 살짝 회복을 해줬고요. 뭐 니케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콩, 항생 뭐 실제로 종합권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도 5%를 계속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이라든지 종합권 증시도 그렇게 이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종합권 증시가 이제 좀 괜찮아질 수 있겠다 기대하는 그런 물량들도 있었는데 사실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머리를 잘 쓴 거죠. 결국 이제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이 또 풀려버리게 되면 중국이 또 신을 내니까 미국이 또 그 꼴은 못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관세 200% 올릴 수도 있다 대만 타격하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넷플릭스로 인한 쇼박스뿐만이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업종 중에 하나가 항공주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항공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파업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지연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결국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항공주들은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제 만약에 그 호경기를 넘어가게 되고 여행 수요가 또 이제 엔데믹으로 다 끝났잖아요. 코로나 이런 이벤트도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공주들이 그동안 굉장히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이제 돈이 풀려가지고 돈이 많아서 여행 갈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갔고 그 다음에 뭐 22년, 23년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불경기라서 여행을 못 갔어요. 근데 이제는 불경기가 극에 달하고 이제 호경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수요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대한항공을 그냥 언급조차 안 드리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대한항공 자체가 지금 주봉상 120선 돌파를 계속 못하고 저항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저항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번 주가 이제 끝날 때 만약에 120선 위로 한 24,000원을 돌파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마무리해주게 되면 대한항공은 이제 서서히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도 잡아주고 돌리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항공주들도 어느 정도 사이클을 타고 그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순이익이라든지 매출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점에서 대한항공 충분히 우리가 미리 좀 눈여겨볼 만한 선취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주목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률이 과거 20%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에 비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구조적으로 지금 항공주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유가가 떨어지면서 미국에서도 항공주들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로 인한 쇼박스나 아니면 이제 항공주들 강세,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항공주 대한항공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만은 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기업 분석도 실제로 해드렸던 종목 중에 구리 관련주 중에 풍산이 있습니다. 구리 관련주, 구리 테마주는 많은데 풍산을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 테마 성격보다는 훨씬 더 좀 안정적이다. 구리가 결국 호경기로 나중에 되면은 구리 가격은 수요로 인해서 올라갈 테니까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 심지어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자주국방 이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방산에 돈이 몰릴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풍산이라는 종목이 탄을 만들기 때문에 방산 이슈까지 받아서 결국 구리와 방산 이슈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이랑 호경기가 같이 갈 수 없는 건데 전쟁이랑 호경기에 모두 수혜를 받는 풍산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영상에서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여전히 이런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벤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주택 착공 건수가 0.5% 정도 다운되면서 감소세 전환이 됐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이 줄어든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미국에서 경기가 어렵다 이런 거를 보는 지표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주택 착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대수라든지 그리고 소매 판매, 소비가 어떠한지 거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역시 소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찌 됐건 신규 주택 착공도 감소세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된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난 위기가 닥쳤었던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사상 최대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제외한 사상 최대치 재정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자만 해도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은 있는데 사실 이 불경기 모멘텀을 충분히 시장에다가 작용시킬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을 염두에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불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시장이 계속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간에 한번 크게 흔들었다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불안감은 우리가 언제나 좀 가지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뭘 봐야 하냐? 역시 저는 뭐 제약바이오가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뭐 3대장이라고 말씀드렸던 유한양행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그 다음에 알테오젠은 계속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제가 매 제약바이오 영상마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 중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30만 원 초반부터 이 종목은 60만원, 70만원은 갈 것이다. 2배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이 거의 70조 정도 되죠. 초보자분들은 그냥 모르겠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시면 된다. 나 어려운 것도 싫다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시면 된다 말씀드렸죠. 또 신고가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조 중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시총 70조는 간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일각에서는 일단 알테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지금 더 큰 성과를 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기도 하고 아주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간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저는 뭐 못 가더라도 근사치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시총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0조 중후반대를 가는데 시총이 20조 이제 겨우 넘습니다. 40조를 못 갈까? 저는 뭐 60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5, 60조까지도. 그래서 뭐 중간에 분명히 뭐 쇼크가 와서 또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야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알테오젠이 시총 50조를 못 갈 거라는 생각은 딱히 안 하거든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40조는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입장이라 만약에 40조를 내다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한 80만원 뭐 더 간다라고 하면 이제 진짜 100만원을 내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황제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00만원 넘어가면서 충분히 주가 100만원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알테오젠은.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에 유한양행의 미 FDA 항암 신에 있어서 정말 큰 이벤트였죠. 승인이 난 것도 그렇고 한국의 제약바이오 입지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반도체에서 제2의 먹거리로 제약바이오를 뭐 SK나 삼성이나 여러 대기업들이 꼽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당분간 시장 급락이 나오지 않는 한 제약바이오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패권을 장악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뭐 이벤트성으로 거시적인 관점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넷플릭스발 쇼박스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저유가로 인한 미국에서부터 항공주 강세로 인한 뭐 대한항공 같은 거 좀 움직일 수 있겠다. 뭐 구리 가격 상승이나 방산 이슈를 타고 풍산이 또 올라갈 수 있겠다. 요 정도 이제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고 제약바이오가 지금 시장의 주류라는 것은 여전히 저는 바뀌지 않고 당분간은 안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그 다음에 유한양행은 더 간다고 본다. 그러니까 솔직히 큰돈 넣는 거는 딱 주가 봐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소액 정도는 좀 여전히 저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알테오젠은 저는 지금도 2-3배 정도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급락 한번 했다가 털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3배 정도는 더 간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유한양행이랑 리가켄바이오도 그렇게 좋게 보긴 하는데 특히 알테오젠을 좀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씬에 있어서 지금 그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고 항체약물 접합체 ADC 쪽이 또 강세를 띠고 있는데 또 플랫폼 하면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를 대표 대장주 뭐 ABL 바이오 정도 그 다음에 또 껴준다면 뭐 에이프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제 종목들 많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하고 소액이라도 담아 볼 만한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요.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근데 내가 이제 좀 굉장히 좀 안전지향적이다라고 하면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대표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지금 주류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주류를 벗어난 종목들 혹은 지금 아직 빛을 보지 못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빛을 볼 수 있겠다, 수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기대되는 종목들이 ST팜이라든지 언급해드렸던 SK바이오팜, 녹십자 설명드려서 같이 말씀드렸던 뭐 녹십자 웰빙, 그 다음에 뭐 HK이노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추후에 이제 빛을 볼 수 있겠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휴젤이나 파마리서치는 제가 언급해드리고 주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좀 타점을 잡기가 좀 애매해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휴원스 글로벌이나 동아소시홀딩스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결국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당분간은 제약바이오에서 모멘텀이 빠져나가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언급해드렸던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도 이때 이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 또 신고가 쓰고 있죠. 이런 이제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 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언급해드린 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그 다음에 마진율 이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 꽤나 우호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또 영상에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거 4순위로 얘기하더니 뭐 1순위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좀 힘을 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좋아 보이게 얘기해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괜찮게 보고 있고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그거와 같이 또 설명드렸던 것 중에 제가 원전도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타자 제약바이오가 지금 주류인 건 알겠는데 다음 주류는 뭐가 될 것이냐, 제가 이제 조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선은 제가 계속해서 정리는 해드렸지만 조선에 대한 자세한 기업 분석은 지금 하나도 안 해드렸기 때문에 뭐 해드리긴 했어요. 한화엔진 해드리기도 했고 뭐 지금도 주가 잘 가고 있죠. 한화엔진 밖에 안 해드려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조선주 중에서 제가 또 특히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강조드렸던 HD 현대중공업 에 대해서 자세한 기업 분석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생 주식으로는 HD 현대중공업 소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세한 디테일한 기업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기술적 분석과 그 다음에 재무적 분석 여기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신고가를 쓴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우리나라 자체가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내수가 크지도 않지. 우리나라가 뭐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땅덩어리가 큰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악의 난이도예요. 먹고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결국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세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오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지금 환율이 엄청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 벌어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해외에서 달러 벌어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 조선이 대표적이고, 제가 제약바이오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경기민감 섹터 중에 강조드렸던 종목 섹터군 중 이 조선도 있었죠.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고점을 두드리다가 드디어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올라가고 있을 땐 사실 사기가 부담스럽죠. 지금같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조정이 나온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또 좋거든요. 유가가 또 올라가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유가가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환율이 높을 때보다 매출이 좀 다운됩니다. 똑같이 판매를 해도. 해외에서 1000달러에 판매를 해도 환율이 낮아져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로 바꿨을 때 환율 높았을 때 대비 매출이 작게 잡혀버립니다. 뭐 이익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캐파가 전반적으로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높을 때 이런 종목들이 더 빛나는 건데, 이때 잠깐 조정이 나오고 있던 이 시점에 이제 환율이 좀 다운이 됐었습니다. 7월을 기점으로 해서 환율이 다운됐었어요. 이거 제가 조선주 설명드릴 때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렸죠.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던 환율이 다시 떨어지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선주도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7월을 기점으로 해서 환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조선주들도 좀 조정기를 거쳐요. 근데 최근에 환율이 다시 튀어오르죠.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게 되면은 이것도 조선주가 실적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겠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모두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주들이 거의 다 그렇겠지만 HD 현대중공업도 흑자 전환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 흑자 전환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주가가 잘 못 가다가 이제 올해부터 전고점을 뚫고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이제 1차 시세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1차 시세 후 눌림목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2차 시세라든지 그 추후에 추가적인 움직임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성장 아직도 안 멈췄고 수축 계속 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율 역시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1%대 0%대에서 뭐 그 이전에 마이너스였죠. 내후년에는 9%대 그리고 거의 7%에 가까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나올 걸로 기대돼요. 마진율 자체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PER도 14배 정도로 다운되고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할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환율까지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고 강달러가 유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출 강세를 띠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은 이번에 잠깐 주춤했던 주가를 뚫고 재급등을 할 만한 이 거시적인 흐름이나 개별적인 흐름 역시 업황, 개별주, 그 다음에 원자재 시황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리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고 많은 조선주들 중에 왜 HD 현대중공업이냐, 사실 이제 저는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괜찮게 봐요.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선업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대장을 또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바로미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과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지만 이제는 SK하이닉스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반도체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아니면 제약바이오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대장주는 유한양행, 리가캠, 뭐 알테오젠이지만 전통적인 그 터줏대감 같은 대장주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있듯이 조선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1등은 현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포지션은 현대 안에서 뭐 HD 현대라는 지주사를 보든지 차라리 아니면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이 이제 저는 더 대장주라고 봅니다. 근데 HD 현대중공업이 신규 상장주라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서 이걸 먼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현대그룹사들을 좀 보는 게 좋다. 근데 엔진에 있어서는 이 하나 엔진이 1순위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HD 뭐 현대 마린 엔진 이런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설명해드린 현대중공업 말고 이제 조선해양도 살짝만 보자면 마찬가지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진율도 10% 거의 7%에 가깝게 올라가고 PER은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대장주는 HD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무난한 대장주를 원한다라고 하면 한국조선해양을 원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현대중공업 기업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각자의 좀 매력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또 굉장히 탄력적인 그 매력이 있거든요.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선주들, 또 우리나라가 이제 10년 만에 모멘텀이 왔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잘 이용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댓글에 정말 많은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지금 조선업황 어떤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지금 다 잘려나가고 뭐 기술자들 다 나가고 없다, 이제 조선 망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가 2019년에 2020년까지도 그랬어요. 댓글에 다 그런 댓글 달렸어요. 내가 조선업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뭘 모르면서 떠들지 마라 이러셨는데 지금 한 3년 4년 지나니까 어떤가요?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다, 뭐 사실 너무 높아서 못 찍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현업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이게 또 미래에 예측하는 거랑 또 달라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또 존재합니다. 죄송스러운 말인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장에서도 비슷해요. 급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슈퍼 호황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급락이 떨어지니까 그런 슈퍼 호황이 오는 겁니다.
이 용수철 원리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엄청 크게 빠져야 엄청 크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의 극에 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시장이 좀 존재한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나 건설도 엄청 안 좋다고 난리거든요. 두고 보세요. 나중에 아마 엄청 날아갈 겁니다. 건설, 자동차, 특히 자동차는 어차피 사이클 산업이라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야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아직은 굳이 살 때까지는 아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조선은 좀 다르죠. 사이클도 사이클이지만 조선은 지금 너무 그냥 업황 자체가 한국 기업들이 완전 슈퍼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HD 현대중공업을 보시게 되면 매출 비중이 이제 조선 비중이 거의 75%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엔진기계, 해양 플랜트 매출 비중이 작습니다. 이게 해양 플랜트 쪽이 아직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어요. 계속 적자 보고 있는 사업부였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매출 비중이 작아서 다행이고 2025년 이후에는 좀 회복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내년까지는 좀 적자 계속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반기부터 BEP 넘어설 걸로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리온 FPU가 올해 말에 이제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1월 달에 수주하고 루야 프로젝트가 내년 하반기 착수하니까 뭐 내년부터 이제 좀 본격화되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BEP 넘어서고 이제 좀 실적에 도움이 되기까지는 한 내후년 정도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개선되고 있다.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 엔진기계 부분이 수익성이 좋아지고 더 이제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 전망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계속 늘어날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계속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같이 늘어난다는 건 외형 확장과 질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 시장의 제품들이 보통 이런 모습을 띱니다. 사실상 수요자 우위가 아니라 공급자 우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갑이다. 배를 사가는 사람이 갑이 아니라 만들어주는 사람이 갑이라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심화돼서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는데요. 사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그 기준을 다 맞췄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 중국이 따라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저가 선박 위주로 중국이 이제 물량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도 있었는데 저렇게 이제 외형 확장으로만 가는 질적 성장을 좀 포기하고 외형 확장을 먼저 꾀하는 거 뭐 그것도 전략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이 저렇게 때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저런 식으로 이제 외형 확장만으로 꾀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선사업부도 지금 조선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모두 증가 전망이고 그다음에 엔진기계 사업부는 조선만큼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우상향을 꾀하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이제 해양 플랜트 사업부는 아직까지는 마진율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25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돈 까먹는 사업부인데 이제 한 내년 말부터는 서서히 실적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건설도 그렇고 대부분이 중후장대 산업들이 많이 그러지만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예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수주를 달성해 오느냐 매출이 찍히기 전에 매출을 보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수주를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 가이던스 달성률 이걸 이제 보시게 되면요. 연간 누적 달성률이 있고 그 다음에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24년 8월 달에 한 중순 정도 지나간 거죠. 절반을 조금 넘어간 시점인데 올해에 8월 달 기준이니까 이미 목표치의 90%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제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치게 되면 아마 당연하게도 목표치 위로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주잔고 선종별 척수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컨테이너 선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 회색 이 컨테이너 선이거든요. 중국이 이제 경쟁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게 이 컨테이너 선이에요. 근데 이게 줄어들고 있고요. 사실 이거보다도 VLAC 그 다음에 LNG선, LPG선 이게 이제 앞으로 경쟁력 있는 조선 선종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비중 자체도 크고요. 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고려해서 봐야 되겠다. 결국 수익성 좋은 제품들을 많이 수주를 따내고 있다. 고가 선박 위주로 따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런 표현은 그렇긴 한데요. 좀 먹을 거 많은 거, 단물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수준은 우리나라가 떼가고 나머지 쭉정이들, 식빵 꼬다리 같은 거는 이제 중국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물량이 좀 많을 뿐인 거고. 이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너무 좀 비하하는 것 같은가?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어요 지금 한국조선이.
그래서 지금 엔진 기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매출 비중 거의 20% 정도 되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선박은 엔진 수요부터 가장 먼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이 변동성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엔진 기계 신규 부문 수주액 자체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1분기까지만 했을 때 이 정도니까 이제 4분기까지 하면 훨씬 올라오겠죠. 그래서 엔진 기계 수주액 자체도 굉장히 올라설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엔진 기계 사업부가 이제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부품 중에서는 1순위다. 기자재 중에서는 엔진이 1순위다. 왜냐면 엔진 교체 수요가 제일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배 그 몇천억 몇 조짜리 그냥 갖다 버릴 수 없잖아요. 그 환경 규제 못 맞춘다고. 엔진부터 바꿉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엔진 기계 사업부에 있어서 현대가 또 1등을 먹고 있는 게 대형 중형 엔진 전부 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이에요. 그리고 친환경 교체 발주 사이클 따라서 이제 DF 엔진 물량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인데 이 원가 절감 때문에 이제 납기를 안정적으로 맞추고 엔진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직 계열화를 해놨기 때문에 원가 절감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수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은. 중국이 이제 뭐 컨테이너선 이런 것도 다 결국 친환경 엔진 써야 됩니다. 중국이 만약에 조선업에 막 공격적으로 뛰어들면 엔진 사업부는 오히려 중국이 이제 뛰어드니까 전체 조선업으로 따지면 경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엔진 업황에서는 엄청난 호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중국이 증설한다, DF 컨테이너선 수주도 계속해서 이제 증가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이거든요. 힘이 많이 센가 봐요. 그래서 얘랑 그 다음에 이제 엔진 기계 시장 점유율. 보통 이제 엔진은 대형 중형 얘기할 때 이제 2행정 엔진이랑 4행정 엔진을 얘기하는데 시장 점유율이 지금 35% 50%입니다. 전부 다 시장 점유율 전 세계 1등이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있고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의 신규 수주 추이를 보게 되면 조선 해양 플랜트 기타로 따졌을 때 결국 조선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이제 해양 플랜트 뭐 기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를 봤을 때는 역시 조선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매출 비중이 여기가 제일 많으니까요. 주 사업구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 자체가 한번 잠깐 주춤한 적이 있었어요. 잠깐 주춤. 장기적으로 주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한번 물리면 10년 간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해라고 보기는 그렇고 데이터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한번 물리면 10년 간다. 조선에 대한 안 좋은 인식 있으신 분들. 이때죠. 2008년, 2010년 이때 최호황기에서 이제 작살난 거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거의 한 15년 가까이 이제 제가 2019년부터 이제 조선업이 지난 10년간의 거의 한 10년, 12년간의 조정을 끝내고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2019년부터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한 5년은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주 목표 달성률을 보시게 되면 HD 현대미포가 뭐 훌쩍 넘어서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거의 이제 다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주 척수도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LNG랑 LPG, VLA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기반으로 먹거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수주 척수가 대부분 몰려있는 게 먹을 게 많은 거에 몰려있다. 앞으로도 마진율을 좀 증가시킬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인도 예정 선박 규모를 보시게 되면 2029년까지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받으면 또 여기도 증가하겠죠.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근데 이제 20한 5년, 내년 후년 여기까지도 뭐 거뜬하게 먹거리는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파는 놈이 갑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이 갑이 돼요. 사가는 사람들이 갑이 아니라. 그걸 이제 전적으로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정확한 지표가 성가 추이입니다. 조선을 사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파는 사람은 이제 제한적인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2019년부터 조선주 계속 얘기했다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2018년에 바닥 찍었고 성과가 이때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2021년도부터 거의 폭발적으로 지금 성과가 올라갔습니다. 배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팔아도.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진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조선 발주 성과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2021년도에는 LNG선, LPG선, 컨테이너선 다 이랬어요. 21년, 22년 이랬습니다.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23년, 24년으로 가니까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집니다. 이 성과가 올라갔다는 게 뭐예요? 비싸게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배가 비싸지고 있다. 지금 현재 이런 배들이 결국에는 배도 배지만 우리가 이제 방산이랑도 좀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이제 건조 2030년까지 사업 내용이고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본 설계를 HD 현대중공업이 담당하게 돼요.
개념 설계는 하나오션이 담당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제 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방산 이슈까지 수혜를 볼 걸로 기대되고, 국내에 이제 함정, 수상함이나 잠수함 사업 수주 규모도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제 해외 함정 수주도 보시게 되면 98년도부터 굉장히 옛날부터 계속해서 그 레퍼런스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이제 방산 업종까지도 계속해서 외형 확장 부분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LIG 넥스원, 한국항공구주, 현대로템 이런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같이 이제 방산 이슈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뉴스 기사 중에 조선주가 이제 흐리다, 매일경제 기사인데 김정석 기자님 기사입니다. 엔진주가 맑다, 중국 부양체에 엇갈린 운명이다 하는데, 완성 조선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중국이 부양책하면서 이제 조선업에 뛰어드니까 경쟁이 격화될 것 같아서 주가가 떨어지고, 반면에 엔진은 대체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엔진이랑 HD 현대마린 엔진은 주가가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하나엔진이 대장이라고. 엔진에서는 HD 현대마린 엔진,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현대가 대장이지만 이 엔진 분야에서만큼은 하나엔진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하나엔진과 HD 현대마린 엔진 이쪽은 오히려 중국이 뛰어들면 거기 엔진까지 우리가 담당해 줘야 되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좋다 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 저는 이 완성조선업체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까지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는 결국 고점 뚫고 다시 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환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자체도 이미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LNG 추진선에 대해서는 한국이 지금 꽉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성과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기업 브리핑 해드렸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천의 개념으로 보시기보다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오늘 소개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투자에 참고해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정보를 또 얻었다,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세한 시황 분석에서부터 저의 이제 투자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공부해서 자료조사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 좋아요, 응원, 댓글 이런 것들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게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잘 해주신 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 그 다음에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까지 한 줄씩 짤막하게나마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되는 정보,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